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가을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민수는 길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진흙 속에서 고통스러워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개는 진돗개였고 임신한 상태였다. 몸은 진흙에 반쯤 묻혀 있었고 숨을 거칠게 내쉬며 몸을 비틀고 있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개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박하고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기를 낳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듯했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 개를 구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 진돗개는 민수가 다가오자 잠시 고요해졌다. 민수는 부드럽게 개를 달래며 손끝으로 진흙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개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움츠렸다.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점차 차분해졌다. 그는 개의 상태를 빨리 살펴본 뒤 주위의 진흙에서 구석구석 손으로 밀어내며 개를 구해냈다. 괜찮아, 괜찮아. 민수는 개에게 조용히 말을 걸며 그녀를 진흙에서 구출했다. 그 순간 개는 민수를 향해 고개를 들어보았다. 눈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 감사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러나 민수의 손이 그 개를 더 세게 잡을수록 그는 점차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진돗개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강해졌고 민수는 그것이 단순히 진흙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의 냄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때 진돗개는 약간 움찔하며 입을 벌리고 민수의 손을 물었다. 갑자기 민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개가 왜 그랬는지, 무엇이 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이 개가 단순히 길을 잃은 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번갈아 일었다. 첫 번째는 깊은 동정심이었다. 이 개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벗어나서 아기와 함께 고통 속에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불안이었다. 왜냐하면 그 개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고 민수는 이것이 단순한 고통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망설였지만 진돗개를 안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 개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이 개는 아기와 함께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병원에서 수의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뒤로 민수는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병원에서의 진단은 민수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수의사는 진돗개의 상태가 단순히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심각한 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 개는 단순한 외상만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임신 상태라고 할 수 없어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다. 그는 그저 길에서 진돗개를 발견하고 불쌍한 상황에 처한 개를 도와주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개의 상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무엇보다 수의사가 말하는 특별한 상황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수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 개는 단순히 일반적인 개가 아닙니다. 이 개는 사람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일 수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의 실험이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키워진 개일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종류의 실험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개가 마치 자신을 지키는 듯이 행동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개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개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민수의 손길을 받으며 점점 차분해지는 듯했다. 그동안 민수는 그 개가 단지 길에서 떠도는 개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개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의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개는 그저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개가 가진 능력에 대해 더 알아낸다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민수는 수의사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이 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민수는 수의사에게 물었다. 수의사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대답했다. 그 개가 사람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 그 개가 보여준 행동들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지된 위험이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그 개가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더 이상 개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다. 민수는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직면한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그것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일이 개와 관련된 어떤 비밀 실험의 일환일까? 그가 그 개를 구해내면서 알게 된 진실은 이제 그가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민수는 다시 그 개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밤 민수는 의문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다. 민수 씨, 당신이 발견한 그 개에 대해 알고 있죠? 그 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 개는 실험의 일환으로 키워졌고 그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민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순간 모든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 실험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이 개는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이 개가 가진 비밀을 풀어야만 민수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민수는 그 개와 함께 이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민수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수의사는 진돗개의 상태가 단순히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심각한 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 개는 단순한 외상만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선 일반적인 임신 상태라고 할 수 없어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다. 그는 그저 길에서 진돗개를 발견하고 불쌍한 상황에 처한 개를 도와주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개의 상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무엇보다 수의사가 말하는 특별한 상황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수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 개는 단순히 일반적인 개가 아닙니다. 이 개는 사람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일 수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의 실험이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키워진 개일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종류의 실험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개가 마치 자신을 지키는 듯이 행동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개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개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민수의 손길을 받으며 점점 차분해지는 듯했다. 그동안 민수는 그 개가 단지 길에서 떠도는 개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개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의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개는 그저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개가 가진 능력에 대해 더 알아낸다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민수는 수의사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이 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민수는 수의사에게 물었다. 수의사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대답했다. 그 개가 사람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 그 개가 보여준 행동들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지된 위험이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그 개가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드러냈는지에 대해를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더 이상 개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다. 민수는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직면한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그것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일이 개와 관련된 어떤 비밀 실험의 일환일까? 그가 그 개를 구해내면서 알게 된 진실은 이제 그가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민수는 다시 그 개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밤 민수는 의문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다. 민수 씨, 당신이 발견한 그 개에 대해 알고 있죠? 그 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 개는 실험의 일환으로 키워졌고 그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민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순간 모든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 실험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이게는 아 이게는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이 개가 가진 비밀을 풀어야만 민수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민수는 그 개와 함께 이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에서 받은 전화는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명백했다. 그는 실험의 일환으로 키워진 개, 그리고 그 개가 인간의 감정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밤새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 개는 단순히 길에서 버려진 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 개가 발견된 장소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민수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가 보았던 진돗개의 눈빛, 그리고 그 개가 보여준 강한 반응은 단순히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감지하고 그것을 민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긴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마주했다. 그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 씨, 이제 진짜로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그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 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민수는 그 남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이 개에 대한 실험을 맡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닙니다. 실험이 진행된 이후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 개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그 남자의 말을 들으며 그 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했다. 그는 그 개와 관련된 실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졌다. 이 개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민수는 천천히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개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개가 감지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도와 계획을 읽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 개가 민수 씨에게 반응했던 것도 당신의 어떤 감정이나 의도를 읽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그 개가 반응한 이유는 내가 가진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 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개가 가진 능력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제 그 개가 단순히 길에서 발견된 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는 그 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리고 그 개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문이 또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수의사였다. 수의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그 개가 임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가 임신한 이유가 단순히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실험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 개는 단순한 실험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 개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더 나아가 그 감정과 의도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그 개는 이제 임신을 한 상태로 무엇인가 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듯 보였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연결되는 거군요. 민수는 중얼거렸다. 이 개가 임신한 이유는 그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수의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실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가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민수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개를 지키고 그 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비밀이 그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위험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음을 느꼈다. 민수는 그날 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동물들을 키우며 자랐다. 집 뒤편의 작은 마당에서 고양이와 개, 그리고 여러 마리의 새들이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을 그는 언제나 소중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단지 추억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때의 평화롭던 일상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 개가 임신한 이유가 실험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은 점차 잊혀지지 않았다. 민수는 그 개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수의사와 남자는 그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 개가 감지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고를 더 많이 했다. 그 개의 능력은 인간의 감정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개는 특정한 사건이나 목표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다시 수의사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 씨, 이 개가 가진 능력은 단지 감정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개는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의도적으로 그 개에게 심은 기억들이 있죠.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수의사를 바라보았다. 기억? 그 개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 개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단지 과거의 일상적인 사건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억은 우리 실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개는 그것을 실현할 능력을 가지고 있죠. 민수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그 개가 우리를 향해 짖은 이유는 그 비밀을 알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개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개를 실험에 포함시킨 이유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 개는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개의 능력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이 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수의사는 신중하게 답했다. 그 개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건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개가 발견된 장소나 사람들을 분석한 후 그 개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개가 짖은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을 예고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이 무서운 사실을 시사하는 것 같았다. 이게는 단순히 감정만을 읽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억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그 개가 짖은 이유는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 개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군요. 민수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건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그 개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단순히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개가 왜 그토록 격렬하게 짖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 했다. 이제 그 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수의사에게 물었다. 수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답했다. 이 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 개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능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개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개가 인식한 위험을 찾아내야 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다. 이제 그 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그 개가 경고한 위험을 반드시 파악하고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가 예기치 못한 미래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민수는 그 개가 짖은 이유를 알기 위해 그 개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의사와 함께 실험실로 가서 그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동안 누락된 정보들을 추적했다.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과거의 사건들이나 그 개가 감지한 위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며 민수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수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 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단순히 예언적인 성격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한 특성을 지닌 능력이었다. 그 개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을 넘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민수는 그 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 개의 능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를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 군대,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과학자들까지 그 개를 손에 넣으려고 했다. 그 개는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개를 보호해야 해. 민수는 강하게 말했다. 우리가 만약 그 개를 빼앗기면 그 개의 능력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의사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이 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 그 능력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 감지한 위험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해요. 민수는 그 개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그 개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 개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 개가 감지한 것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이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그 개를 이해하려면 그 개가 처한 환경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민수는 결심하며 말했다. 그 개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알아야 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개의 능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다시 한번 실험실로 돌아가 그 개의 데이터와 그 개가 감지한 사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개의 능력은 더 이상 단순히 알 수 없는 감정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복잡한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이었고, 그 개는 그것을 이용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점점 더 위험을 느꼈다. 그 개가 감지한 위험이 단순히 주변의 위협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개가 경고한 위험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생명이나 물리적인 위협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인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의 예고였을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민수는 수의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 개가 감지한 위험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그 위험을 해결해야 해. 아니면 우리는 그 개를 손에 넣으려는 다른 세력들에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 수의사는 그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개를 방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일은 더 큰 재앙으로 번질 것입니다. 민수는 곧바로 실험실을 나섰다. 그는 개의 능력을 제어하고 그 개가 견고한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마지막 남은 시간을 쏟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 개의 능력은 단순히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그 개는 단순히 예언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는 실험실을 떠나기 전 진돗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인간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였고 또한 간절한 메시지였다. 마치 그 개가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날 밤 민수는 공항 감시 카메라와 도시 전역의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돗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장면 하나를 포착했다. 하얀 모자를 쓴 낯선 여자가 소녀 근처를 몇 분간 서성이며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후 그 여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장면을 본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세한 전자장치, 아마도 원격 폭발 장치처럼 보였다. 이게 바로 개가 감지한 위협이었어. 민수는 중얼이며 영상 속 시간대를 다시 돌려봤다. 그 여자의 얼굴은 분명 어딘가 익숙했다. 민수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그녀의 정체를 확인했고 그녀는 국제 테러 조직의 수배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도 한국에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고 그때 사라졌던 두 명의 아이들 사건과도 연관돼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돗개는 단순히 현재를 본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기억과 냄새, 위협의 흔적을 모두 조합하여 미래를 예측해낸 것이었다. 민수는 즉시 경찰청 테러 대응팀에 연락을 취했다. 상황은 이미 위기 직전이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참이었다. 시간 없어. 그 여자는 아직 근처에 있어.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진돗개의 신호에 의존하는 민수의 경고를 그다지 믿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움직이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민수는 단독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든 진돗개와 함께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 이 개가 감지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반드시 막아야 할 운명적 재앙이라는 것을. 공항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민수의 눈엔 낯선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같은 복장을 한 두 명의 남자, 이상하게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나타난 하얀 모자의 여자. 그 순간 진돗개는 몸을 낮추고 민수의 다리 옆에 짝 붙었다. 귀는 쫑긋, 눈은 하나의 방향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리고 그 방향엔 소녀가 다시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장소, 같은 복장.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작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근처를 수상한 남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진돗개는 짖지 않았다. 이번엔 움직였다. 소녀에게 달려갔다. 민수는 곧바로 그 뒤를 쫓았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딸깍하고 작동하는 소리가 났다. 멈춰! 민수가 외쳤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가방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공항 대기실 한복판에서 피어오른 연기에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비명조차 터지지 못한 짧은 정적.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모든 본능을 따라 소녀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진돗개는 가방 쪽으로 돌진하며 이를 드러냈고 그 직후 폭발 대신 수증기 같은 흰 연기가 공중으로 퍼졌다. 이건 화학장치? 민수가 기침을 하며 중얼였다. 폭발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누군가 반응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치를 설치한 것. 즉,
본격적인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경고였다. 연기 속에서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만이 아닌 혼란과 기억의 파편이 섞여 있었다. 나 저 여자를 알아요. 소녀가 말했다. 민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뭐라고?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예전에 내가 잃어버린 날 그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얼굴이 그 여자였어요. 민수의 뇌리에 전율이 흘렀다. 모든 조각들이 더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소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위협을 잇는 열쇠였다. 민수는 진돗개의 목줄을 잡고 다시 지휘본부로 향했다. 이번엔 더 이상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선 여전히 확신이 부족했다.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여자는 잡히지 않았고 장치도 아직 분석이. 시간 없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이용해 뭔가 더 큰 걸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수의 무전기에 낯선 신호가 들어왔다. 지금 당장 나오세요. 당신이 위험합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왜인지 익숙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잊은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현우. 그는 민수가 군 복무 시절 함께 작전했던 특임대 요원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임무 중 실종되며 사망 처리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다? 현우, 너야? 시간 없어.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네가 상대하려는 건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 그녀의 존재가 모든 걸 뒤흔들게 될 거야. 민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소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놓인 작은 붉은 점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낙인처럼 새겨진 그것은 테러리스트 조직이 사용하는 식별 인식 장치와 유사했다. 그리고 진돗개는 그 점을 바라보며 낮게 으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대체 뭘 의미하지? 민수는 전율을 느끼며 중얼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러리스트의 타깃이었을까? 아니면 그 조직의 일부였던 걸까? 공항보안본부. 모니터 수십 개가 동시에 깜빡였다. 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한 듯 CCTV 화면에 노이즈가 일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외부에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는 듯한 느낌. 누군가 해킹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외쳤다. 그 순간 민수는 소녀를 감싸며 본능적으로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현우의 신호는 끊겼지만 그 몇 초의 대화는 민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암시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그 아이가 열쇠다. 민수는 다시 소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점점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기색이 보였다. 기억의 파편들이 퍼즐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너 이름이 뭐야? 소녀는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하. 그 이름은 민수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예전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3년 전 실종, 6살 소녀 박주하. 실종 당시 사진과 현재 모습 거의 일치.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소녀는 진짜 피해자였다. 그런데도 왜 진돗개가 그녀를 향해 짖었을까? 왜 그녀에게는 테러리스트 조직의 인식 낙인이 새겨져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소녀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그 여자가 날 교육시켰어요. 뭐?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답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민수는 뒷머리를 싸쥐었다. 이 아이는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아이였다. 인간 폭탄처럼 일정한 조건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그 조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각, 공항 입구. 한 여자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긴 머리를 묶은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가는 그녀. 그런데 눈빛이 너무 익숙했다. CCTV 화면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켜지자 민수는 그 화면 속 여자를 알아봤다. 그녀였다. 소녀의 기억 속 마지막 인물. 그리고 그녀의 가방 안에 숨겨진 것이 진돗개가 짖었던 두 번째 이유였다. 막아야 해. 민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데 소녀가 갑자기 민수의 팔을 잡았다. 삼촌, 나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이상해져요.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울려요. 저 사람을 보면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아져요.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 안에 심어진 명령어. 그녀는 그 여자를 보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었다. 더는 숨길 수 없겠네. 그 순간 소녀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공항의 혼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방송 시스템은 마비되고 안내 직원들조차 제자리를 이탈한 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민수는 단 한순간도 소녀, 아니 주아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그, 그 여자를 보면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했지? 민수가 물었다. 주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네가 두려워서가 아니야. 그럼요? 너는 지금 명령을 참아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주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 안에 뭔가가 꿈틀거렸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프로그램이 서서히 실행되는 느낌. 민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겨내야 해. 넌 그들의 도구가 아니야. 넌 사람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몰랐다. 한편 입구를 지나온 그 여자는 공항 중앙홀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 장치가 들려 있었고 버튼에는 숫자 키패드가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3년의 훈련, 완벽한 조건 반사. 이번엔 성공해야 해. 그녀의 눈엔 냉혹함과 집착이 가득했다. 주아, 보여줘. 널 어떻게 만들었는지. 갑자기 공항 스피커가 다시 켜졌다. 정체불명의 여자의 목소리가 전 공항에 울려 퍼졌다. 모든 승객은 멈추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비명, 혼란, 짐을 놓고 도망치는 사람들. 민수는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보안산팀, 여자를 제압하라! 목표는 35세, 흑발 여성 검정 정장. 하지만 너무 늦었다. 여자는 주아와 눈을 마주쳤다. 순간 주아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그만, 그만! 그녀의 눈동자가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마치 인형처럼, 기계처럼. 주아 안 돼! 민수가 외쳤다. 에프탕구라. 그녀는 여자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무표정한 얼굴, 정해진 걸음. 주위는 정적에 잠겼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주아의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모두가 직감했다. 무언가 터질 거라는 것을. 그때 기적처럼 터진 목소리. 주아야, 우리 네 오빠야. 너 기억 안 나? 민수도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윤. 너 어릴 때 진흙탕에 빠졌던 거 기억나? 내가 구해줬잖아. 그때 넌 날 보자마자 울면서 주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여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멈춰 주아 움직여.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순간 손목에서 삐 소리와 함께 타이머가 꺼졌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3초.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자는 소리를 질렀다. 왜? 왜 작동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주아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단 한마디. 이제 난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민수는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공항에는 박수가 터졌고 경비대는 여자를 체포했다. 주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 사람 죽일 뻔했어요. 민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 아니야. 넌 스스로를 구했어. 공항은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다. 경비대가 여자를 연행해 가고 승객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주아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깊은 슬픔과 텅 빈 공간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아야. 도윤이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말 내가야? 주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널 계속 찾았어.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날 기억하지 못할까봐 매일 무서웠어. 주아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당신을 봤을 때 마음이 따뜻했어요. 오빠란 걸 알 것 같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이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생겼다. 주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 씨도 가족이에요.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 민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주아는 시설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녀의 몸에는 작은 칩과 신경 연결 장치들이 있었다.
정부는 비밀리에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민수는 고발을 결심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말했다. 우리는 인간을 도구로 만드는 시대를 멈춰야 합니다. 그녀는 무기가 아닌 한 사람입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주아의 사례는 신경 프로그램화 실험의 상징이 되었다. 이 발언은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여자는 실종된 과학자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녀는 오래전 가족을 잃고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겠다는 명목으로 극단적인 실험을 이어왔던 것이다. 주아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면회했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널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고 싶었어. 주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강함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흘렀다. 주아는 이제 도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민수는 가끔 방문하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 그들의 식탁 위엔 따뜻한 국과 김치, 그리고 한참을 웃게 하는 이야기들이 놓여 있다. 한 번은 도윤이 물었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주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함께 밥을 먹고 아무 일 없던 하루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이 영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